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서단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도덕을 좀 더 재밌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도덕적 망설임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유학 노래죠?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그분들께 한번 경건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는 즐겁게 한번 수업을 시작해 봐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해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자, 조유학의 상큼한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조용히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즐겁게 다시 한번 공부해 봐요. 자, 교과서에 있는 생각력입니다. 만일 나라면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학생이 좀 피곤했는데 다행히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서 좌석을 확보했네요. 이때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답안이 있냐면 피곤하지만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한다. 모르는 척 잠을 자는 척한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척했지만 양심에 찔려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한다.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피곤하지만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 드라마 내용인데요. 2017년 드라마 김과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시골의 작은 회사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회계사였어요. 김과장은.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려서 탈세도 하고 세금을 안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자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대기업에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김 과장은 처음에는 아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 과장이요, 지금 대기업에 있는 상무가 나와서 너 나쁜 짓 잘해라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죠. 너 나쁜 짓 하고 나도 나쁜 짓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러면서 걸어 나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니, 괜찮아요? 깜짝이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깍두기 국물. 자, 여기서 김 과장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인하면서 칭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돈만 밝히던 나쁜 사람이었던 김 과장이 점차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더 어떻게 보면 선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회사의 부조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드라마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김 과장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도덕적인 내용을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행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고, 과정은 그 원인, 동기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해맑은 아주 오래된 난제가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란과 닭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계란에서 닭이 되고 닭이 또 계란을 낳아야 또 닭이 되는 거니까 이게 순환이라고 하죠. 돌고 도는 문제인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계란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을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닭이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기냐 결과냐에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따로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동기도라고 하는 건 그 시작을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사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중요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결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나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처음의 시작과 그 과정이에요.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착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중시한다라고 하고 동기를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예외 없는. 이것이 바로 정어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결과를 중시하는 철학자는 독일의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베담이라든가 미라든가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공리주의라고 불러요. 자, 그들은 결과를 중시하는데 그들의 주요 내용은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대에서 최대 행복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의사결정 수단이에요. 다수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명의 사람들이 다 원하는 어떤 소풍을 간다고 치자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이 다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70% 정도가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하고 30% 정도가 홍일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좋아하는 롯데월드를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있었습니다만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당이 약 60% 득표를 가지고 180석을 차지하게 됐고 야당이 약 39%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시하는 원칙이거든요. 자, 내용이 좀 어려운데 아까 김 과장이 원하지 않게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칸트가 주장하는 동기론을 봤을 때는 김 과장 행동은 도덕적 행동은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결과만 주었을 뿐이고, 공리주의에서 봤을 때는 김 과장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결과론에서는 김 과장은 옳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것들은 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결과를 중시하고요, 크면서 의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도덕성 중 뭐가 더 나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왔어요. 한 4살쯤 되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식탁에 컵이 6개 있었어. 그런데 얘는 모르고 6개를 다
그래갖고 얘는 알면서 한계를 깨뜨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삐용 삐용 병원차 알지? 병원차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자, 4살짜리 아이들은 모두 다 결과를 중시했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식탁 위에 컵이 6개가 있는데 실수로 6개를 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나는지 그 컵을 집어다 일부러 깼어요. 어떤 행동이 더 나쁜가요, 여러분? 자, 어린 아이들은 4살쯤 되는 아이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위독해서 앰뷸런스가 교통신고를 어기고 가는 거랑 그 다음에 교통신호를 앰뷸런스가 어기는 거가 뭐가 나쁘냐라고 하면 아이들은 교통신호를 어긴 앰뷸런스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성인들이 되면 앰뷸런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생명을 구하기 빨리 가는 걸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그럼 우리는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망설임을 갖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두 나같이 행동을 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무관심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일진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뺏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뭐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행동할 경우 내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다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방관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직접 여러분들이 막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학교에 신고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극기와 인내라고 합니다. 극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이긴다. 인내는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망설여지는 마음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면서 도덕적 망설임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물론 타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은 도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맹자는 남을 도울 때는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이득실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지난번에 맹자의 측은일심 공부하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돕는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 아이를 구해서 나에게 사회적 명성이나 또는 경찰에서 의인이라고 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돕는 거다라고 맹자는 얘기했어요. 자, 칸트는 동기론을 강조했던 철학자죠. 뭐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도덕 법칙을 지키는 거야말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의무이고 이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발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죠.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덕성을 갖추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착하다, 성선설 주장했습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칸트가 아니구나. 맹자입니다. 맹자. 자, 인간은 악하다 주장했습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바로 순자라고 하는 철학자죠.
자, 인간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원래 이건 누가 성무성학설 고자라는 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김과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잠깐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 동기를 강조하는 철학자는 칸트다. 칸트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 법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중재했고요. 그래서 시작은 선의지입니다. 오로지 100% 선한 것,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예외가 없는 정원명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결과를 중시하는 철학자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철학자들이고요. 최대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드라마 한 장면이죠. 김과장 행동은 동기론으로 봤을 때는 옳은 행동은 아니고 결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망설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도덕 살아가는 이유 3가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요.